우리 동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건강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겨울에는 감기만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이 관절, 근육, 척추 관련된 질환도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철이면 추워서 몸이 이렇게 움츠러드는데 이런 시기에 정형외과의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바글바글하다고 합니다. 네.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또 예방책은 뭘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신영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용주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외상 및 관절센터에서 임상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여수 시민의 뼈와 관절 건강의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깨와 무릎, 척추 질환의 진단 및 비수술적 주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 환자들이 정형외과에 주로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좀 오세요? 추운 겨울이 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위가 바로 관절인데요. 네. 한파와 폭설은 관절통을 악화시키지만 무엇보다도 낙상으로 척추와 관절에 골절이 발생하여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고요. 네. 또한 젊은 층에서는 스키와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다가 맞아요, 어깨와 맞아요. 발목, 그다음에 무릎에 부상을 당해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많은 경우가 있을 텐데 날이 추워지면 확실한 건 몸이 좀 굳고 경직되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겨울이 되어서 기온이 낮아지면 관절 주위에 인대랑 근육이 뻣뻣하고 강직이 되기 때문에 온도 네. 때문에요?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하게 되고 강직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하고 이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데 이로 인해 관절로 가는 영양분과 통증 완화 물질이 적게 전달되고 오. 또 무릎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작용을 하는 관절액 생성도 감소하여 유연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게요. 이래서 적은 자극에도 쉽게 관절통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또 추워지면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우리 근육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음. 이로써 근육이 조금 더 피로하게 되고 아. 또 운동량이 겨울에는 감소하니까 근력이 약화되고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두꺼운 옷을 입게 되면서 다양한 원인들이 겨울철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관절통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연령대별로 좀 보자면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겨울철에 넘어지는 낙상 사고 비율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겨울철 자주 넘어지고 뼈도 많이 부러집니다. 한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실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겨울철 낙상 환자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네. 조사 결과 실내 노인 낙상 환자 중 총 984명 중 겨울철 3개월 동안 발생한 낙상 환자가 351명으로 나머지 9개월을 모두 합친 633명의 절반을 넘었으며 특히 겨울철 노인 낙상 환자 2명 중 1명은 뼈가 부러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아울러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낙상률이 높고 병원 이용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네. 실제로 저희 병원을 방문했던 70세 남자 환자분 사진인데요. 네. 뼈가 부러졌어요? 예, 겨울철 넘어지셔가지고 아이고. 어느 부위예요? 정강이 원이 대퇴 골절입니다. 예. 와.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고 현재는 골 유합이 잘 되어서 현재는 보행을 잘 하고 있지만 아이고. 저게 나을 때까지 1년 이상 치아를 아주 힘들게 하셨던 경우입니다. 지금 철심 같은 거 박아 놓은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참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날이 추워지면 기존에 갖고 있던 관절 관련 질환도 더 통증이 심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면 관절 좀 보호하고 통증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원인들이 겨울철 관절의 강직과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추위로부터 관절을 보호하려면 실내외 온도 차이를 줄이고 관절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 체온은 36도에서 38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적절한 수분 섭취로 건조하지 않도록 합니다. 외출 시에는 두꺼운 옷을 입기보다는 네.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고 장갑, 모자, 목도리 등을 잘 활용하셔서 외출할 때 잊지 말고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특히 목도리는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체감온도를 2에서 5도 정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중요하네요. 생각할 수 있고요. 춥다고 어르신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걷고 평상시 걷던 것보다 속도와 보폭을
줄여서 걷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갑을 빼고 손을 주머니에서 장갑을 빼시고 끼고. 장갑을 끼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네, 걸으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겨울에 걸어 다니실 때는 푹신푹신하고 편한 신발보다는 네.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도 안전합니다. 아, 또 외출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시는 게 관절에 쌓인 피로를 풀 수 그렇겠어요.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낙상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 실내에서 좀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간단한 운동 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낙상 방지 근력 운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앉았다 일어서기, 무릎을 올려서 제자리 걷기, 무릎 구부려 앉기,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기. 그렇게 무리 되는 운동들은 아니네요. 간단한 네, 아주 동작들이에요. 간단하지만 하지와 엉덩이 전반적인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10회씩, 3세트씩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 뭐 댁에서도 충분히 이제 TV 보시면서도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운동들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일조량이 적은 겨울에는 비타민 D 보충제 섭취를 권유드리며 우유나 유제품, 멸치, 두부, 검은 콩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주고 칼슘. 네, 지나친 나트륨 섭취는 뼈에 해로우니 싱겁게 먹기를 권장드립니다. 어르신들은 한번 넘어지시면 또 넘어질 게 두려워서 외출을 꺼리게 되고 결국 이게 운동량을 감소시키고 또다시 넘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에 네. 평소 적절한 운동과 체력 관리로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르신 연령대를 알아봤고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일 같지가 않은데 저도 한 7, 8년 전쯤 학생 때 네. 스키장에 갔다가 팔목 골절 사고를 아이고. 입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입원을 했더니 그 시기에 같은 입원실에 다 똑같이 스키장 환자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래도 이런 스포츠를 즐기다가 오는 환자들이 많죠, 겨울에. 네, 아주 맞습니다. 그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겨울 스포츠 관련 안전사고 1,033건을 분석하였는데 스키가 42.8%로 가장 많았고 역시. 다음은 스노보드, 스케이트 순이었습니다. 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89.6%로 가장 많았고 주로 팔, 다리, 뼈와 근육이 다치는 정형외과적인 사고가 50.5%, 그 외 뇌진탕과 타박상이 29.5%를 차지했습니다. 골절을 동반한 중증 사고가 스키의 33%, 스노보드의 55%를 차지하였으며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각각 1.5%, 2.5%가 보고되므로 겨울 스포츠를 이용할 때는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스키장을 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본인 능력치에 맞는 코스와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리하면 절대 그러니까,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편안한 데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방하는 방법, 사고 시의 대처 요령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전에는 15분에서 3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서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줘야 합니다. 네. 스키는 대퇴에서 복부까지 정말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는데요. 그만큼 체력 소모가 심한 만큼 스트레칭으로 무릎, 손목, 발목 등의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이완시켜줍니다. 평소 틈틈이 체력 관리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 겨울철에 활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몰아쳐서 타는 경우가 맞아요.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심폐기능에도 무리가 오는 경우가 쉽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말이네요. 저한테 예. 하신 말씀이랑 똑같아요, 지금. 또 욕심을 버려야 되고요. 그러게 맞아, 말이에요. 자기 맞아요. 실력보다 난이도가 높은 슬로프에 도전하는 것은 부상을 부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왠지 뼈를 맞은 기분이네요. 뼈를 미리 만든 게 나아요. 뼈가 그러니까요, 부러지는 것보다 그러니까요. 낫잖아요. 예. 더 주신 말씀 있으시다면. 네네. 예. 안전 지시를 준수하고 넘어졌을 때는 주변 사람과 부딪히기 쉬우니 즉시 안전한 곳으로 나옵니다. 부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활동을 중단하고 압박붕대나 부목 고정 등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빠른 시일 내로 병원을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장비를 챙깁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장비는 자칫 더 큰 부상을 부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스키 부츠가 자기 발에 맞는지, 바인딩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스키 플레이트와 폴은 망가지지 않았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한 부상 방지를 위해 헬멧, 손목, 무릎의 패드 등은
보호 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에 피로도가 심해지면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스키 부상은 3시간 이상 타고 났을 때와 오후 3시쯤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데요. 이 시간대는 아무래도 피로가 조금 심해지고 오후 3시가 되면 땀도 많이 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스키의 회전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져서 위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겨울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 꼭 잘 보셨다가 명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게 관절염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방과 치료를 위한 팁 있으면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파괴되고 염증성 변화가 일어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80세 이상에서는 72%가 관절염이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 관절을 사용하면 연골이 닳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필연적입니다. 2022년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100세 시대에 관절 척추 건강을 위한 7가지 생활 규칙을 발표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적절한 체중 유지하기입니다. 오. 약을 쓰지 않고 관절염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체중 조절로 3kg만 줄여도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가 20% 줄어 관절염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내 발에 맞는 편한 신발 신기, 체중 부하 운동을 포함한 활동적인 생활 실천하기, 관절과 척추가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취하기, 가정에서 낙상 위험 요소 제거, 충분한 양의 비타민 D 복용이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수칙으로는 관절 및 척추 통증이 있다면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잘 지켜서 건강한 일상 지키셔야겠습니다. 겨울철 특히 또 주의하셔야 되고요. 신영주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